윤석열 대통령과 김소연 변호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번 논란은 김소연 변호사의 해명 과정에서 촉발되었고, 해명이 오히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명확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 사이에 분노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김영선 후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영선 후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밝혀지며 윤 대통령이 특정 후보의 공천에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표방하던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는 상반되는 모습이어서 국민들 사이에서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혹뿐만 아니라 김소연 변호사의 해명으로 인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해명에 나섰으나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당내 상황을 설명하는 도중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공정한 공천을 기대하던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한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당원들 사이에서 대통령의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세계일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5%까지 하락할 경우 국정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보수 언론에서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으며, 당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당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천 논란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같은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장관 가족이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다는 사실이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부인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신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과 그 가족들의 논란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그 하락세는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5%라는 지지율은 국민적 지지 기반이 사라져가는 상황을 반영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당내 갈등과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조차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또한 차가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 시민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며,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대통령이 이렇게 특정 후보를 밀어붙였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시민은 이제는 대통령이 자신이 약속한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의 행보는 그 원칙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 것도 당연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반응으로는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서로의 자리다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공천 논란은 국민들로 하여금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이번 사건이 국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논란은 국민의힘 내부와 외부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15%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새로운 증거가 또다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말맞추기용 메모가 발견된 것입니다.
검찰은 어제 미래한국연구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 사용지 2장의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제공한 2억여 원이 공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선관위에 진술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역할입니다.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무려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비용으로 3억 7,500만 원이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선거 여론조사 횟수의 3배가 넘는 수치로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규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 과정입니다. 강혜경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김영선 의원의 공천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한 일종의 보상이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천 이후의 전개 상황입니다. 김영선 의원은 당선 후 받는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지급했으며 그 금액이 9,6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직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식의 세비 분배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개입 정황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태균 씨의 막내딸 황금희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통령 부인의 권한 남용 의혹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 이모 씨와 배모 씨가 각각 1억 2천만 원, 총 2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공천 탈락 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거짓 차용증이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조직적인 공천 흥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실제로 어떤 연구를 수행했는지, 자금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연구소가 사실상 정치자금 세탁창구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특검 도입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는 기존의 법안들보다 확대되었으며 명태균 씨의 폭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우회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확보한 컴퓨터에는 더 충격적인 증거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혜경 증인은 이 증거들이 한 달 내에 탄핵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증언의 신빙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증거자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더욱 격앙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만난 김모 씨는 이런 식의 정치 행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분노했고 이모 씨는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의 박모 씨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학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연일 성명을 발표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의 전형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직 대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건이라며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들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가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기록이 남았어야 한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권 초기부터 제기되어 온 각종 의혹들과 맞물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며 온라인상에서는 관련 청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반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부정평가가 70%에 달하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심각하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15%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 민생 물가 문제 14%보다도 높은 수치로 대통령 배우자 문제가 국정 전반을 흔들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방식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23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관련자들의 경우 비슷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이러한 이중잣대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 출신 법조인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논란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관저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공사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맡았다는 점입니다. 증축이 불가능한 건물에 무단 증축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공사 과정에서 필수 서류들이 누락되거나 조작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공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강혜경 증인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창원 의창구 김영선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론조사 대가로 3억 7천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대신 공천권으로 대체됐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천 이후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돌려받는 구조가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천 개입을 넘어서 조직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중단과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돌을 맞아도 가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여당 내부에서도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친윤계와 비윤계의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조선일보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일보도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 도입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명품백 수수 의혹, 허위 경력 의혹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더욱 격앙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만난 김모 씨는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도 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부산의 자영업자 박모 씨는 경제도 어려운데 대통령 부인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워서 장사도 안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구의 퇴직 공무원 이모 씨는 보수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니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시민단체 대표 최모 씨는 이제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나라가 제대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천의 택시기사 정모 씨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 많이 화가 나 있다며 서민들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는 호화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 재창출은 물론 내년 총선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위기가 아닌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한 채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말로만 국민을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 방식을 두고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수사와 비교하며 같은 검찰이 맞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 사태가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계속해서 새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강경 대응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포상을 거부하는 교수들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철옹 교수의 훈포장 거부 선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비슷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2년간 교수직을 수행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헌신해온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훈장은 받을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무도한 정권 아래에서 그 정권의 대표인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훈포장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인데 지금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신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듯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새 인사 한정석 위원은 노벨상은 파시즘이라는 충격적인 발언과 함께 5.18은 내전이라는 역사 왜곡 발언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한 인물이 방송심의를 맡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 언론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의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정부의 입김이 거세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파우치 게이트 당시 김건희 여사를 적극 옹호했던 박장범 씨가 KBS 사장 후보로 추천된 것은 노골적인 보훈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사장 선임을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무력화 시도도 도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 검사들의 연임이 무더기로 거부되면서 수사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혜병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사부는 평검사 1명만 남게 되어 사실상 수사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인사권을 통한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실종된 상태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1년 넘게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적극적이었던 검사들은 인사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의 실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순방비를 지출하고도 가시적인 성과는 전무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예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도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연구개발 예산은 대폭 삭감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국가적 경사도 제대로 축하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정부의 또 다른 실책으로 지적됩니다. 오히려 일부 관료들이 작가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축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행태에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전의 퇴직 교사 최모 씨는 교직 생활 40년 동안 이렇게 부끄러운 정부는 처음이라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가 뭔지 가르치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서울의 회사원 정모 씨는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몰렸는데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이야기만 나온다며 이게 나라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부산의 자영업자 박모 씨는 장사도 안 되는데 대통령은 해외 순방만 다니고 서민들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하루빨리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인터넷 접근권은 기본적 인권이라며 각국 정부는 검열을 자제하고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VDM이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습니다. VDM이 지난 7일 발표한 2024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방심위의 권한 남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사법부의 권한인 불법성 판단을 하는 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사 보도 내용까지 심의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사실상의 언론 검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추락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 부재와 무능한 국정 운영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간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특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지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2%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67%에 달했습니다. 특히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 부정평가가 56%를 넘어서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과반이 넘는 부정평가가 나온 것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이 73%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민심을 외면한 채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는 폴란드 대통령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쇄신 요청을 받았던 이기정 의전 비서관의 안내를 받으며 등장한 모습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공식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G20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에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모순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이 정권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고속도로 종점이 2차례나 변경되었는데 두 번째 변경 시 대통령 처가 땅 쪽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들은 충격적입니다. 해당 땅에서는 흑염소와 칠면조를 키우고 있었고 심지어 양봉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세 가지 모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상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보상금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과거 행적입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토지 거래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2001년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 일대 토지를 매입한 후 불과 1년 만에 철도청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같은 지역의 다른 땅이 LH에 수용되어 무려 135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양평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최은순 씨는 2003년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고 이듬해 필지를 분할한 후 2005년 국토부에 수용되어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최은순 씨가 과거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 체계적인 행태였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매우 미흡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보상금이 큰 돈도 아닐 텐데 설마 그 보상금 받으려고 종점을 변경했겠느냐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으니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발언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에서까지 김건희 왕국, 현대판 민영이 같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격앙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민 김모 씨는 이런 식이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며 분노했고 대구의 박모 씨는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의 정모 씨는 이제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광주의 이모 씨는 이게 민주공화국인가, 왕조시대인가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더욱 상징적인 것은 대통령실의 변화입니다. 취임 초기 설치된 원형 탁자는 수평적 소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에는 딱딱한 직사각형 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현 정부의 소통 부재와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민생은 어려워졌으며 외교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연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20%를 기록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 수익 23억 원 의혹에 대해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팀의 의견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견서가 제출된 시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12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위 해명은 오히려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더불어 희림종합건축과의 유착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희림 대표가 세 차례나 대통령 순방에 동행했음에도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 동행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남동 관저 내부 호화시설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화분 보관용 유리온실이라고 해명했으나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온실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시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 추가로 설치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 의소리와의 통화 녹취록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인데 대통령실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일축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천대 김철옹 교수의 대통령 훈장 거부 사태입니다. 33년간의 교수 경력을 인정받아 근정 훈장 대상자로 선정된 김 교수는 나라가 동물의 왕국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훈장을 받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현 정부에 대한 상징적인 저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서울의 들개물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서울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는 북측 발표는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조롱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점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 66%가 비군사적 인도적 지원만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 국제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예산과 인력 지원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책임자 처벌은 지지부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계 파업 사태도 심각합니다. 8개월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중환자실 대란까지 예고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의사 증언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강경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의사 정모 씨는 의료계 파업을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천의 자영업자 이모 씨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대통령은 부인 방어하기에만 바쁘다며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광주의 직장인 박모 씨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책임자 처벌은커녕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구의 택시기사 최모 씨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실은 권력 다툼만 하고 있다며 민생은 뒷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극에 달했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대통령실의 부적절한 해명이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여당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라인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자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반발하는 등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가능성입니다. 북한군 파병설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군 전쟁포로 신문을 위한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어 자칫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외교관 출신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현 정부가 민생은 외면한 채 권력 싸움과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레임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4.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7%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정평가가 72.3%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이 8.1%포인트나 폭락해 27.1%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7.1%포인트 하락한 2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의 수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최홍태 리얼미터 선임연구원은 명태균 씨의 폭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등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결과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수사 기록에서 드러난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검찰 수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김건희 여사는 한 거래일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3,300주를 매도한 뒤 같은 날 53,500주를 더 높은 가격에 재매수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라면 상상할 수 없는 거래 패턴입니다. 이후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중순까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해 47만여 주를 추가 매수했고 11월 하순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57만여 주를 매도해 9억 4,200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정부기관들의 김건희 여사 감싸기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류희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룬 인터넷 언론의 영상에 대해 새벽 5시 35분에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했습니다. 담당 실무자가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사실 확인도 없이 먼저 심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류 위원장은 경호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외교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습니다. 체코 일간지 블레스크가 한국 국가 원수가 사기꾼을 옆에 두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보도하자 주체코 한국 대사관이 나서서 기사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대사관은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극적 표현이라며 수정을 요구했고 결국 블레스크는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사 참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은갈치 축제에 참석한 김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를 단독으로 이용했고 대통령만 적용받을 수 있는 항공기 분리 기준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의 공중 경호 임무 수행이라고 해명했지만 규정상 영부인은 이러한 특혜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KTV 국악공연 관련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KTV는 김 여사가 깜짝 방문했다고 해명했지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일주일 전부터 여사님 컨펌을 거론하며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23억 원의 시세 차익 관련 보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해당 의견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후인 2022년 12월 30일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격앙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만난 김모 씨는 검찰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수사할 줄은 몰랐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부산의 한 자영업자 이모 씨는 이제는 보수층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의 박모 씨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부끄럽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소속 정모 교수는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 아닌 정권의 근간이 흔들리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검찰의 편파 수사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범어사를 방문해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방장 정호 스님이 우리 마음속 상처를 너무 간직하면 병이 된다며 조언했지만 윤 대통령은 업보로 생각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편파 수사, 정부기관의 언론 통제 시도, 외교관계까지 동원한 의혹 감추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지율 하락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범어사를 방문한 가운데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67년 만에 현직 대통령 방문이라는 의미 있는 행보가 도리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범어사 방문 자리에서 돌을 맞아도 맞고 가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각종 논란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범어사 방문 과정에서 종교계 인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업보로 생각하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조차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 보수층에서조차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이른바 텃밭마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당 내부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당내 회의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과 선을 그으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당내 중진 의원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완전히 몰락할 수 있다며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품 수수 의혹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까지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 검찰의 편파 수사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 불리는 무속인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연상케 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무속인이 공천 과정에까지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동요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외 정책의 문제점도 심각합니다. 현 정부는 가치 외교를 내세우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경직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는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우리 어선들의 조업까지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서민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잠시 회복되는 듯 했으나 현 정부 들어 다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헌정 질서 파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스웨덴 대학 연구소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독주를 막지 못하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탄핵 절차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위기 수습을 위해 김건희 여사의 공식 사과와 향후 대통령 순방 일정 불참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미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단순한 사과나 일정 조정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격앙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자발적인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2017년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정권을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한 60대 집회 참가자는 박근혜 정권 때도 이렇게까지는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다며 분노를 표출했고 또 다른 50대 참가자는 국민을 무시하고 천공과 명태의 말만 듣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70대 노인은 자식들 미래가 걱정돼서 나왔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검찰권 남용과 편파 수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탄핵도 충분히 가능한 헌법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이러한 국민적 저항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 이탈 움직임이 가속화될 경우 대통령은 극심한 정치적 고립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지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2%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67%에 달했습니다. 특히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 부정평가가 56%를 넘어서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과반이 넘는 부정평가가 나온 것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이 73%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민심을 외면한 채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는 폴란드 대통령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쇄신 요청을 받았던 이기정 의전 비서관의 안내를 받으며 등장한 모습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공식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G20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에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모순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이 정권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고속도로 종점이 2차례나 변경되었는데 두 번째 변경 시 대통령 처가 땅 쪽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들은 충격적입니다. 해당 땅에서는 흑염소와 칠면조를 키우고 있었고 심지어 양봉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세 가지 모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상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보상금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과거 행적입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토지 거래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2001년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 일대 토지를 매입한 후 불과 1년 만에 철도청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같은 지역의 다른 땅이 LH에 수용되어 무려 135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양평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최은순 씨는 2003년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고 이듬해 필지를 분할한 후 2005년 국토부에 수용되어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최은순 씨가 과거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 체계적인 행태였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매우 미흡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보상금이 큰 돈도 아닐 텐데 설마 그 보상금 받으려고 종점을 변경했겠느냐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으니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발언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에서까지 김건희 왕국, 현대판 민영이 같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격앙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민 김모 씨는 이런 식이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며 분노했고 대구의 박모 씨는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의 정모 씨는 이제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광주의 이모 씨는 이게 민주공화국인가, 왕조시대인가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더욱 상징적인 것은 대통령실의 변화입니다. 취임 초기 설치된 원형 탁자는 수평적 소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에는 딱딱한 직사각형 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현 정부의 소통 부재와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민생은 어려워졌으며 외교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사무소가 불법으로 운영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최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무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임대료 또한 지불하지 않고 사용된 정황을 지적하며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뇌물죄에 연루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 사무소 건물주의 자녀들을 청와대와 대통령실에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대가성 채용으로 볼 수 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과 관련한 문제라며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도 국민의 분노와 의혹이 점차 커지며 결국 법적 판단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번 사안도 과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여권의 주요 인사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통령과 여당의 현재 행보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홍 시장은 최근 한 포럼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처럼 가면 정부가 사실상 식물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변 인사들조차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여당과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여당의 전국 운영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이 청와대 주요 직책의 특정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여권 내 파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여당 내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국민 앞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당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만약 여당 내에서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된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동아일보의 정원수 부국장은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마다 해명과 진실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부국장은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입장문과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자주 모순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대통령의 거짓말로 비춰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국장은 또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듭될수록 신뢰성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윤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의 소통 부재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대통령실이 발표한 해명과 실체가 상충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 부국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참모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각자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대통령실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재 대통령의 리더십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서 더 큰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불만을 무시하는 태도가 오히려 정부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의 정책 실패와 의혹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김모 씨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등한시하는 것 같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우선시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인데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층만을 위해 일한다면 결국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인 60대 여성 박모 씨는 이번 사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과거 정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나라의 운영이 특정 소수의 이익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국민은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하느냐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의 한 소상공인인 40대 남성 이모 씨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지금의 논란이 빨리 해결되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은 현재 윤 대통령과 여권이 겪고 있는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대통령실과 여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시점입니다. 불법 사무소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투명한 발표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민들이 더 이상 의혹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직접 발언과 일관성 있는 입장을 유지하여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린 공식적인 탄핵 촉구 집회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집회 참가자들의 면면입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평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던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보수층 지지 기반이었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단체 버스를 대절해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망국적인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향해 돌을 던지겠다며 동시에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우리 당은 지난 26일 탄핵 집회를 원내 정당 중 최초로 열었다며 저희 당에 비해 15배 이상 규모가 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탄핵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매달 탄핵 집회를 열고 매주 전국을 돌며 탄핵다방 형식으로 국민들과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집회 현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실패 사례들이 낱낱이 거론됐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청와대 이전 과정의 예산 낭비 문제였습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비우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불법 증축 논란과 관저에 설치된 호화로운 시설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159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외면한 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의료정책 실패도 주요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의 응급실이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직 의사들의 줄사표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는 전례 없는 의료대란의 징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의 요직 독점 현상도 강하게 비판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인맥들이 정부 주요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 중용되면서 이른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편향 수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야권 인사들과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의 실패도 집중 조명됐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가치 외교가 오히려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대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크게 악화됐습니다. 반면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만 치중하면서 외교적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 파문은 이번 정부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목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들과 교류하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공천 과정에까지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권 내부에서조차 동요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대로 추락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수층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정권의 지지 기반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민사회의 반응은 더욱 격렬합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자발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60대 시민은 박정희 시대 이후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처음이라며 나라가 걱정돼 잠이 안 온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50대 자영업자는 경제는 바닥을 치고 서민들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김건희 여사 규탄 대회를 예고했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내에서 친윤계와 비윤계로 갈라져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국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권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퇴보를 상징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기관이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분류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촉구 집회를 기점으로 전국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어 정치적 대립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비교하며 제2의 촛불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의 불투명한 사용 문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검찰이 사용한 예산의 세부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검찰의 특권적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사위의 요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기법 유출 우려를 내세우며 예산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 내에서도 갈등이 발생하며 내부 폭로와 함께 조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부터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국민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사용하는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는 원래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자금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국민은 그동안 검찰의 자금 집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기회조차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검찰의 예산 관리 방식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신속한 대응을 주장하며 일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의 반응은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검찰은 주요 6개 검찰청에 한해서만 자료를 준비하며 전반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실제 사용 내역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셈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러한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통해 검찰 관계자들은 이제는 수사 예산이 부족하여 경찰보다 봉급이 적어질 판이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으며 윗선에 대한 비판 역시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한 부장 검사마저도 이재명을 잡으려다가 결국 일반 직원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는 발언을 하여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삼은 검찰의 수사 방식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일부 구성원들은 수사비를 사비로 충당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불만을 표현하며 이번 예산 삭감 조치가 검찰의 수사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가 삭감됨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과 불만은 검찰 조직의 관리 및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이러한 검찰 내부의 불만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윤석열 캠프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번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봉화마을 방문 당시 대통령 전용 열차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거리를 두고 있다는 발언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전용 열차는 대통령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당시 김건희 여사와 다른 이들까지 이용한 것은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의혹들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찰 수사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제출하려는 자료 또한 문제입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이후에 뒤늦게 자료를 제출하려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역 대신 지출 일시와 금액만을 포함한 요약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예산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포함된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가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한편 시민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특권 남용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검찰이 국민 세금을 제 맘대로 쓰는 듯하다며 국민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검찰이 이에 대해 숨기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특권의식에 젖어 예산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이 정말 문제가 많다며 검찰이 그동안 자신들만의 특권을 누리며 국민을 외면해왔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수사기법 유출을 핑계 삼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국민과 동떨어진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국민의 세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터져나온 강혜경 증인의 충격적인 증언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면서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답변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다른 연루자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김건희 여사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혜경 증인이 공개한 녹취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명태균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이 녹취록에는 공천 개입, 인사청탁, 여론조사 조작 등 헌법이 금지하는 국정 개입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3억 7천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에서 우리 오빠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이 이러한 불법적인 정치 개입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부지에서 흑염소와 칠면조를 키우고 양봉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보상 대상 축종들로 보상금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과거 토지 보상 이력도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001년 충남 아산시 배방읍 토지 매입 후 이듬해 철도청 수용, 2004년 LH 수용 등을 통해 135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기관시설 건설 정보를 미리 입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전용기 불법 사용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은 서울에 있었음에도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전용기를 이용해 제주도를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형법과 항공보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명태균 대표의 조언으로 일정을 변경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과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 등 주요 외교 일정 변경에 미신적 조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강혜경 증인은 명태균 대표가 2,000개의 증거가 있다며 한 달이면 하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27명의 정치인 명단을 언급하며 여기에는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하태경 등 유력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분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민주공화국입니까? 왕정국가입니까?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된 것이 이렇게 명확히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가족이라고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를 이렇게 사유화해도 됩니까? 이제는 정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더욱 참담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2%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67%에 달했습니다.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조차 부정평가가 56%를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전격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73%에 달하는 등 민심 위반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김건희 라인 정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김건희 라인을 대동하며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으니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는 관련 고발장이 3건이나 접수된 상태이지만 검찰은 여전히 법리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의 핵심 증거가 명확히 제시되었음에도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당선 무효와 탄핵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여론조사와 여론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직 의원들의 당선 무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